어떤 비밀 정보, 예를 들면 여러분의 비밀번호 같은 거요. 이걸 직접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나는 그 비밀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 이 사실 자체를 상대방한테 증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약간 마법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볼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지로 날러지 프루프 GKP라는 기술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침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관련 자료를 또 보내주셨어요. 영지식 증명, GKP의 기술 분석 및 활용 전략이라는 문서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 혁신적인 암호 기술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모 기술 개념이다. 이걸 넘어서 왜 중요한가? 또 우리 디지털 생활에서 이 신뢰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같이 탐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정보는 너무 많은데 내 개인 정보는 지키고 싶고 그런데 또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믿어야만 하는 상황들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GKP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생각해보면 기존에는 뭘 증명하려면 그냥 다 보여줘야 했잖아요. 그렇죠? 내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뭐 잔액 스크린샷을 보내주거나 그렇죠. 자격증 같은 것도 원본을 보여주어야 하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좀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항상 있었고요. 네. 그리고 꼭 은행 같은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신뢰를 보증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이제 영지식 증명은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정보 자체는 이제 철저히 숨기면서도 이걸 영지식이라고 하고요. 그 정보가 진짜라는 사실, 즉 증명은 확실히 전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GKP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면서 증명한다. 그럼 이 GKP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 같은 게 필요할까요? 뭔가 중요한 원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완전성, 건전성, 그리고 영지식성입니다.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성 세 가지군요. 먼저 완전성은 만약 내가 증명하려는 내용이 진짜 참이다. 그러면 정직한 증명자는 언제나 검증자를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건 같네요. 맞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건전성은 그 반대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증명하려는 내용이 거짓이라면 속이려는 증명자가 정직한 검증자를 성공적으로 속일 확률. 이게 거의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속이는 걸 막아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사기를 방지하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해 보이는 영지식성 이건 이름 그대로 아무런 추가 지식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검증자는 증명 내용이 참이라는 그 사실. 딱 그 자체 외의 증명 과정에서 그 어떤 부가 정보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것 때문에 GKP가 특별한 거죠. 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원칙, 완전성, 건전성, 영지식성 덕분에 비밀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증명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와 이걸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까? 여전히 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좀 더 쉽게 와닿는 설명이 없을까요? 아, 그래서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혹시 알리바바 동굴 비유 들어보셨나요? 알리바바 동굴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동굴 안에 비밀 통로 여는 암호하는 걸 증명하는 거였죠. 암호 자체는 말 안 하고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증명자가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동굴은 왼쪽 길, 오른쪽 길이 있는데 중간에 비밀문이 있어서 암호를 알면 넘어갈 수 있고요. 검증자는 증명자가 들어가고 나서 외치는 거죠. 왼쪽으로 나와라. 또는 오른쪽으로 나와라. 랜덤하게요. 그럼 암호를 아는 사람은 어느 쪽으로든 나올 수 있겠네요. 비밀 통로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암호를 모른다면 그냥 들어간 길로만 나올 수 있으니 50% 확률로 실패하겠죠. 아, 한 번만 하면 운으로 맞출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30번 반복한다고 해보세요. 암호를 모르면서 30번 모두 우연히 성공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게 됩니다. 10억 분의 1 정도 되려나요? 와 0.0001% 이 정도군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건전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아하, 반복을 통해서 신뢰도를 극도로 높이는 거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숨겨진 빨간 카드 비유가 있는데요. 이건 영지식성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숨겨진 빨간 카드요? 네. 카드덱에서 제가 카드 한 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빨간색 카드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카드를 직접 보여주기는 싫은 상황인 거죠. 카드를 안 보여주고 빨간색인 걸 어떻게 증명하죠? 자, 52장 카드 중에 제가 한 장을 가졌으니 51장이 남았죠. 그 51장 중에서 검은색 카드만 전부, 그러니까 26장을 골라서 검증자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머지 카드 뭉치에서 검은색 카드를 다 보여준다. 네. 그럼 검증자는 뭘 알게 될까요? 보여준 카드 중에 검은색은 다 나왔고, 그럼 안 보여준 카드 중에는 검은색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숨긴 카드가 빨간색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검증자는 제가 가진 카드가 빨간색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와, 그런데 그게 하트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숫자가 뭔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증명 과정에서 빨간색이다라는 사실 외에는 어떤 추가 정보도 얻지 못했죠. 이게 바로 영지식성입니다. 야, 비유를 들으니까 훨씬 잘 알겠습니다. 핵심은 결국 증명 과정에서 정보 유출을 막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GKP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대화형 IGKP는 이름처럼 증명자랑 검증자가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해요. 알리바바 동굴 비유가 약간 그런 식이죠. 네,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요. 반면에 비대화형 NIGKP는 증명자가 딱 한 번 증명을 만들어서 보내면 끝입니다. 여러 검증자가 그걸 보고 언제든 검증할 수 있어요. 훨씬 효율적이고 확장성도 좋겠죠. 아, 그럼 요즘 주로 이야기되는 건 아무래도 비대화형 쪽이겠네요.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GKSNARKS랑 GKSTARKS가 대표적인 비대화형 프로토콜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둘은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거든요. 현재 GKP 기술을 이끄는 뭐랄까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GKSNARKS부터 보면요. 이름의 S가 석싱크트, 즉 간결하다는 뜻인데요. 간결하다. 네, 가장 큰 특징이 증명 크기가 매우 작다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데 비용이 드는 환경에서는 정말 엄청난 장점이에요. 가스비 절감이 되니까요. 검증도 매우 빠르고요. 오, 경제적이네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라기보다는 고려할 점인데요. 초기 설정 단계에서 소수의 참여자를 믿어야 하는 신뢰 설정, 트러스티드 셋업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요. 이 초기 멤버들이 만약 담합하면 가짜 증명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이론적인 위험이 있죠. 뺑.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작할 때는 신뢰가 필요하다.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네. 그래서 신뢰의 역설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로는 양자 컴퓨터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GCASH나 미나 프로토콜 같은 곳에서 이 SNARKS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뢰 설정 문제랑 양자 대비. 그럼 GKSTARKS는 어떤가요? 이름의 T는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S는 스케일러블, 확장 가능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GKSTARKS는 바로 그 신뢰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트랜스페런트, 훨씬 투명하죠. 그리고 대규모 계산을 증명하는데 더 효율적, 스케일러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저항력을 갖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오신뢰 설정도 필요 없고 양자 저항성까지 있다니? 그럼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점도 있는데요.
증명 크기가 SNARKS보다 훨씬 큽니다. 뭐 1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100배요? 네.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결국 더 많은 저장 공간과 전송 비용, 즉 가스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에 약간 장벽이 될 수도 있죠. STARKNET 같은 프로젝트가 이 STARK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결국 이것도 장단점이 명확하군요. SNARKS는 경제성 증명 크기가 작은 게 장점이고, STARKS는 투명성과 미래 대비, 그러니까 양자 저항성의 강점이고요. 맞습니다.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가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현실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GKP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블록체인 분야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블록체인이 투명하다는 게 장점이지만 때로는 그 투명성 때문에 거래 내역이나 신원 정보가 다 드러나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다 공개되니까요. GKP는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GCASH 같은 경우 GKSNARKS를 이용해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같은 거래 내역을 완전히 숨길 수 있어요. 내용을 숨긴다. 네. 그러면서도 그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입니다. 와, 정말 이상적이네요. 그리고 블록체인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확장성 문제. 그러니까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는 비싸고, 여기에도 GKP가 쓰인다고 들었어요. GK 롤업이라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하던데요. 빠르고 싸게 처리해요. 오프체인에서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거래들이 전부 다 유효하다는 것을 단 하나의 GKP 증명으로 확 압축하는 겁니다. 수많은 거래를 증명 하나로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블록체인, 즉 메인체인에는 그 압축된 증명 하나만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체인 입장에서는 거래 수백, 수천 개를 다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증명 하나만 검증하면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체인의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당연히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훨씬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데요.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성능 개선에도 GKP가 쓰이는군요. 네. 그래서 STARKNET나 GKSYNC, 에러 같은 요즘 주목받는 이더리움 확장성 솔루션들이 바로 이 GK 롤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도 있으면서 데이터 압축, 유효성 증명, 확장성 향상까지 정말 여러 가지 가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블록체인 외에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탈중앙화 신원 DID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아, 네. DID 분야에서도 GKP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원 증명할 때 너무 많은 정보를 노출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집에서 성인 인증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까지 다 보여줄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맞아요? 그냥 성인이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죠? GKP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졸업증명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도 나는 이 학교 졸업생이 맞다 라는 사실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분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나는 법적으로 성인이다라는 조건만 딱 증명하는 식의 선택적 정보 공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정말 유용하겠는데요. 필요한 정보만 딱 골라서 증명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엄청난 발전이죠. 금융 분야에서는 범위 증명, 레인지 프루프스라는 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범위 증명이요. 그건 뭔가요? 특정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으면서 그 값이 정해진 어떤 범위 안에 있다는 것만 증명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네덜란드 ING 은행 사례가 있는데요. 아, 네, 봤어요.
대출 신청자가 자신의 정확한 소득 액수는 공개하지 않아요. 대신 내 소득은 은행의 대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만 GKP로 증명하는 거죠. 5. 은행 입장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확인하고 신청자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투표할 때 누가 누굴 찍었는지는 비밀로 하면서 투표 결과 자체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을 검증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투표에도요. 네. 공급망 관리에서는 경쟁사에게 민감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제품이 정품이고 특정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AI 분야에서도요. AI요. AI랑 GKP는 어떻게 연결되죠? GKML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AI 모델이 내놓은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델의 내부 구조나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업 비밀이라 공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독점인데 모델 구조나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이 모델이 내놓은 결과는 정확하다. 또는 이 모델은 특정 편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주장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AI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겠네요. 정말 활용 분야가 넓군요. 과학 연구 쪽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체 데이터나 임상시험 데이터처럼 아주 민감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GKP를 활용하면 데이터를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면서도 그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통계 결과나 분석 결과가 올바르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데이터 공유와 재현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듣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점이 증명은 하되 정보는 숨기는 이런 아이디어가 꼭 GKP라는 최신 기술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료 후반부에 과학사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마치 GKP랑 비슷한 접근법들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주 예리하신데요. 흥미로운 연결점이죠. 예를 들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스 교수 있잖아요. 그분이 처음 증명을 발표했을 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공개하진 않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증명에 오류가 있을 경우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핵심 증명은 보여주되 세부적인 부분은 좀 통제했다. 그렇죠? 또 푸엔카레의 추측을 해결한 그리고리 페렐만 박사도 논문을 발표할 때 아주 상세한 전개 과정보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 위주로 공개했죠. 다른 수학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재구성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요.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제안했을 때 그걸 뒷받침할 실험적 증거가 당장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론 자체가 가진 수학적 일관성과 설명력을 바탕으로 이 이론이 맞다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주장을 펼쳤죠. 어떻게 보면 실험 증거라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이론의 참 가능성을 먼저 증명하려 한 셈이죠. 와, 그러고 보니 정말 GKP적인 발상이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학적 난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제시할 때 완벽한 증거를 한 번에 다 내놓기보다는 결과의 타당성을 먼저 설득시키거나 핵심적인 증명을 통해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도 있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문제 해결에는 본질적으로 이런 영지식 증명적 접근이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OPS-ON이 퍼레머터 솔루션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 사례가 이런 접근법을 좀 더 현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현한 예시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 부분은 워낙 독특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네. 이 부분은 GKP의 원리가 과학적 발견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세상에 알리는 방식 자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OPS라는 것은 복잡한 자연현상, 예를 들어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 같은 것들을 단위가 없는 순수한 숫자들 사이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시도예요. 단위 없는 숫자로요. 네. 그리고 AI 버킹엄 머신은 이 OPS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일종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 상수 같은 걸 입력하면 이 기계가 단위들을 제거하고
무차원수로 변환해서 아주 정밀한 어떤 수치를 출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계산 과정 자체는 지적재산으로 보호되어서 비공개라는 점입니다. 계산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비밀로 하고 대신 그 결과로 나온 숫자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딱 GKP 원리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나온 방송 시연 패키지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네, 그 패키지요. 예를 들어 방송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리학이나 복잡한 알고리즘을 전혀 모르는 청중도 그냥 계산기만 가지고 OPS AI, 버킹엄 머신이 제시한 결과값 예를 들어 미세구 조상수 같은 특정 물리 상수의 값이 사전에 약속되고 봉인된 값과 정말로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그럼 청중은 계산 과정은 전혀 몰라도 그냥 몇 번의 간단한 계산만으로 오, 진짜 이 숫자가 나오네 하고 결과의 진실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산 과정이라는 비밀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결과의 진실성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동시에 학계나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밀은 지키되 진실은 증명하는 새로운 과학의 언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과학적 발견을 알리고 검증받는 방식 자체에도 GKP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GKP 알면 알수록 강력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술 자체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겠죠. 완벽한 기술은 아닐 테니까요. 물론입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아직 있죠. 가장 큰 허들 중 하나는 역시 높은 계산 비용입니다. GKP 증명을 생성하는 과정이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해서 상당한 연산 자원이 필요합니다. 연산량이 많다. 네. 이게 결국 증명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으로 직결되죠. 특히 GK 롤업처럼 수많은 거래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증명을 만들 때는 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고성능 연산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GPU 같은 특수 하드웨어에 대한 의존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또 중앙화 우려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기술 구현의 복잡성도 여전히 높습니다. GKP를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전문 개발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STARKNET에서 사용하는 카이로시 AI로 같은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비용, 하드웨어 의존성, 개발 난이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네요. 네. 하지만 또 이런 기술적 난제가 오히려 혁신을 자극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GPU 등을 활용해서 증명 생성 속도를 높이는 하드웨어 가속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아예 GKP 연산에 특화된 칩 ASIC 개발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해결하려는 노력이 또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지식 가상머신 GKVM이라는 개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GKP의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방향인데요. GKVM이요. 가상머신이면 컴퓨터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기존의 GKP가 특정 명제나 이 계산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데 주로 쓰였다면 GKVM은 어떤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가 올바르다는 것을 프로그램 내용이나 입력값을 공개하지 않고도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와, 그러면 컴퓨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과정을 숨기면서 결과는 맞다고 증명한다고요? 네. 복잡한 연산은 오프체인에서 GKVM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가 정확하다는 GKP 증명만 온체인에 제출하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 블록체인 확장성은 물론이고 훨씬 다양한 종류의 계산을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GKP가 특정 문제를 푸는 도구를 넘어서 범용 컴퓨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GKP가 거의 모든 디지털 시스템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터레브즈의 GKSYNC나 STARKWARE의 STARKNET 같은 선두주자들 외에도 팔리간 레브즈, RISC0, 미너 프로토칼 등 정말 많은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이 GKVM을 포함한 영지식 증명 기술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GKP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이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영지식 증명, GKP라는 것이 단순한 암호화 기술을 넘어서 우리 디지털 세상의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해결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보를 숨기면서도 진실을 증명하는 이 독특한 능력이게 블록체인의 프라이버시와 확장성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신원 인증, 금융거래, AI 모델 검증, 공급망 관리, 나아가 과학 연구의 방법론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GKP의 진짜 힘은 비밀 유지와 진실 증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실을 가려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온라인에서 서로를 믿기 힘든 이 시대의 GKT가 어쩌면 새로운 신뢰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영지식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는 감추면서도 무언가가 사실이라는 것 자체는 증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이 단순히 온라인 세상을 넘어서 우리 현실 세계의 문제들, 예를 들면 언론 보도의 사실 확인 과정 또는 법정에서의 증거 채택 방식,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개인 간의 약속이나 관계에서의 믿음이라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에까지도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와, 믿음이라는 개념까지요?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은 이야기가 여러분께 또 다른 생각의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